안녕하세요. 따라하며 배우는 도커 이성미 강사입니다. 3강 컨테이너 속속들이 살펴보자 시작합니다. 3강 컨테이너 속속들이 살펴보자에서는 총 두 가지 주제를 다룰 거예요. 하나는 컨테이너와 컨테이너 이미지가 어떤 구조로 만들어져 있고 둘 간의 차이점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컨테이너가 어떤 형태로 동작되는지 전체적인 흐름을 볼 겁니다. 자, 먼저 볼 거는 컨테이너와 컨테이너 이미지가 뭐가 다르고 어떤 구조로 구성되어 있죠? 라는 거예요. 자, 애플리케이션이 동작될 때 우리는 저와 함께 봤던 1강 영상에서 컨테이너는 뭐예요? 라는 질문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컨테이너 하나는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입니다. 자, 제가 컨테이너 하나, 둘, 세 개. 컨테이너가 세 개가 있어요. 이 하나하나가 애플리케이션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자, 뭐가 있냐면 첫 번째 컨테이너는 Node.js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래서 Node.js 기반의 웹서버라고 보겠습니다. 웹서버. 뭐 이러한 컨테이너. 여기 안에는 Node.js 기반으로 웹 서비스가 동작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컨테이너는 뭐라고 할까요? PHP 기반의 어떤 애플리케이션이라고 보고요. 세 번째 있는 컨테이너는 데이터베이스라고 봐볼까요? 데이터베이스 MySQL이라고 보겠습니다. MySQL이라고 보겠습니다. 이렇게 컨테이너가 지금 동작 중인 상태예요. 동작 중인 상태. 이러한 컨테이너 동작 중인데 컨테이너 하나하나는 애플리케이션이거든요. 근데 컨테이너의 특징은요. 완전하게 애플리케이션들이 독립된 공간으로 분리돼서 운영된다라는 특징입니다. 뭐가 CPU라든지 메모리라든지 또는 네트워크라든지 또는 디스크라든지 이러한 하드웨어 리소스를 각각 따로따로 가지고 있어요. 여기 별도로, 여기 별도로, 여기 별도로. 또요, 이곳에서 사용되는 유저 아이디라든지 유저 아이디도 독립적으로. 동작되는 애플리케이션들도 독립적으로. 그리고 사용하는 호스트네임이나 네트워크도 독립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일반 애플리케이션과 컨테이너 기반 애플리케이션의 차이점입니다. 완전하게 분리된 공간에서 각자 따로따로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 앞단에 있는 프론트단에 있는 프론트엔드, 프론트단에 있는 Node.js는 PHP나 MySQL에 동작되면서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고객이 나 웹서버에 빨간 버튼, 파란 버튼 필요한데 그런 거 좀 넣어줄 수 없겠어? 했을 때 여러분 개발자는 여기만 편집하고 수정해서 기능을 더 추가해서 배포하는 게 가능하죠. 왜요? 여기에 독립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자, 그래, 이렇게 운영되는 게 바로 컨테이너입니다. 자, 컨테이너 하나는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이구나 라는 것까지는 알겠네요. 그럼 어떻게 동작됩니까? 자, 도커호스트라는 게 있어요. 이 도커호스트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리눅스 커널을 가지고 있는 윈도우즈가 됐든 맥OS가 됐든 리눅스 시스템이 됐든 여기에다가 뭘 넣어주냐면 도커를 설치해서 데몬을 실행하는 겁니다. 현재 도커 데몬이 동작되고 있는 리눅스 커널이 있는 시스템을 도커 호스트라고 불러요. 이 말은 도커가 컨테이너를 실행할 수 있는 뭘 만들어 놨다? 플랫폼을 만들어 놨다 이 뜻입니다. 자, 여기에 좀 전에 말했던 첫 번째 컨테이너, 두 번째 컨테이너, 세 번째 컨테이너가 도커 데몬 하에 동작을 하는 거예요. 도커 데몬이 없으면 컨테이너가 동작을 할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각각의 프로그램들은 어떻게 완벽하게 독립적으로 아이솔레이트가 되죠. 하지만 커널은 몇 개? 하나. 요 컨테이너도 이 컨테이너도 이 컨테이너도 동일한 커널을 사용합니다. 여기에 있는 하드웨어 일부분은 여기에, 일부분은 여기에, 일부분은 여기에 할당돼서 실행되는 거죠. 호스트 입장에서 컨테이너는 그냥 단순히 동작되는 프로세스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의 컨테이너가 완전히 독립적인 상태로 운영되고 있는 애플리케이션으로 관리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컨테이너죠. 자, 이제 컨테이너가 이렇게 운영되는 게 컨테이너구나라는 개념을 봤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컨테이너를 좀 더 내부적으로 구조를 펴서 볼게요. 방금 전에 봤던 Node.js 또는 PHP, MySQL과 같은 하나의 애플리케이션 컨테이너를 좀 더 구조화해서 보면 이거 컨테이너입니다. 앞에서 봤던 컨테이너 그림하고 같은 거예요. 근데 제가 조금 더 이렇게 각이지게 만들어 놓은 거죠. 자, 컨테이너.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프론트 단에서 실행하고 있는 Node.js의 애플리케이션 하나를 실행한다고 봐보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제가 실제 물류 유통 환경에서 진짜 컨테이너. 예를 들어서 뭔가 컨테이너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 컨테이너에다가 원양어선에 참치를 실어서 유통을 해야 된다. 그럼 이 컨테이너에 뭐가 필요하다 그랬죠? 설비가 필요하다 그랬죠? 냉동고를 만들어 놓은 설비가 먼저 되어 있어야 되고요. 여기에다가 원양어선에서 만든 참치들을 쭉 차곡차곡 넣어서 배가 됐든 비행기가 됐든 트럭이 됐든 뭐죠? 이 컨테이너를 실을 수 있는 플랫폼이 갖춰져 있는 곳을 통해서 어떤 운송기구를 통해서 유통을 해주게 되죠. 자, 뭐가 있었어요? 컨테이너 안에는 설비가 필요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이러한 물건을 잘 유통하기 위해서. 그것처럼 애플리케이션 컨테이너의 목적은 뭐죠? 앱JS를 잘 실행하는 거예요. 이게 목적입니다. 앱JS가 우리 웹 서비스를 지원해주는 프론트단 애플리케이션이라고 볼게요. 근데 앱JS가 실행되려면 뭐가 필요하죠? Node.js가 필요하잖아요. 그쵸? 그러니 뭐 해주는 거예요? 설비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설비. 이게 바로 설비가 됩니다. 뭘 설치했어요? Node.js를 먼저 설치해요. 뭐처럼? 냉동고처럼 설치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뭐합니까? 물건을 담는 거죠. 참치를 넣는 것처럼 앱JS를 집어넣죠. 그리고 이 컨테이너가 실행될 때 뭐가 동작하도록? 앱JS가 동작해서 웹서비스가 실행되도록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의 컨테이너 구조예요. 이걸 좀 더 옆으로 풀어볼게요. 첫 번째, 여기 가장 밑에 있는 게 설비가 되겠죠? 이걸 가지고 뭐라고 불러요? 베이스 이미지라고 불러요. 여러 개를 쌓았기 때문에 우리는 레이어라고 구분을 할 거고요. 베이스 이미지라고 부릅니다. 이거 하나의 이미지예요. UUID를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됩니다. Node.js를 베이스 이미지, 설비, 환경 설비로 했고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레이어에서는 뭐였습니까? 앱JS를 집어넣었죠. 이게 바로 소스 이미지가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 레이어에서 뭐였나요? 얘를 동작시키는 방법을 나열해 놨습니다. 이렇게 여러 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레이어, 세 개의 레이어를 가지고 만들어진 컨테이너입니다. 이거를 좀 더 시스템 관점으로 볼게요. 우리는 Node.js라고 하는데 시스템은 이걸 저장할 때 어떻게 하나요? UUID로 저장해 줍니다. UUID로. 그리고 요 레이어의 사이즈 또 UUID로 저장을 해주게 되죠. 자, 우리 컨테이너 했었어요. 알고 봤더니 컨테이너는 뭐더라? 요걸 가지고 우리 컨테이너 이미지라고 부릅니다. 이게 바로 컨테이너 이미지예요. 컨테이너 이미지는 여러 개의 레이어로 구성이 돼서 한 개 레이어일 수도 있고 두 개 레이어일 수도 있고 또는 뭐 10개, 20개 레이어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개의 레이어로 구성을 해서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이
잘 실행될 수 있도록 모아져 있는 이미지들의 조합이 하나의 컨테이너 이미지가 됩니다. 강사님 이런 거는 어떻게 만드는 거죠? 나중에 우리가 빌드할 때 이 구조대로 빌드를 해야 돼요. 컨테이너를 만들 때. 이 구조를 먼저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빌드하기가 더 쉽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컨테이너 이미지를 봤고요. 조금 더 이제 개념적인 내용을 좀 볼게요. 두 개를 좀 구분해 보겠습니다. 컨테이너 이미지와 컨테이너가 어떻게 다른 거지? 이거 보겠습니다. 도커호스트가 있어요. 이번에 하드디스크도 좀 강조해서 그림에다 넣어놨죠? 도커호스트가 있고요. 여기에는 당연히 누가 동작 중이어야 돼요? 도커가 동작 중이겠죠. 그죠? 도커호스트니까 도커 데몬이 이렇게 동작 중인 상태. 도커D가 동작 중입니다. 그리고 또 누가 있냐면, 네. 컨테이너 이미지가 이렇게 저장이 돼요. 컨테이너 이미지. 좀 전에 앞에서 봤던 3개 레이어짜리 컨테이너 이미지가 있죠. 컨테이너 이미지는 이렇게 하드디스크에 이렇게 하드디스크의 하나의 파일 형태로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레이어별로 파일이 따로따로 존재해요. 뭔지 아시겠죠? 이렇게 파일로 저장되어 있는 저장된 상태, 이걸 가지고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컨테이너 이미지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컨테이너 이미지를 그냥 둔 게 아니라 제가 뭐 했어요? 실행을 하는 거죠. 실행을 하게 되면 메모리에 컨테이너로 하나의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스로 러닝 중인 거죠. 이걸 가지고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컨테이너라고 부릅니다. 자, 컨테이너 이미지와 동작 중인 컨테이너. 구분하실 수 있겠습니까? 디스크에 저장되어 있는 거는요, 컨테이너 이미지예요. 엄밀하게 따지면 얘는 리드 온리, 읽기만 가능해요. 컨테이너화 되면 그제서야 리드 라이트도 할 수가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동작 중인 호스트 입장에선 단순하게 동작 중인 프로세스일 뿐이라고요. 얘는 파일이고요. 컨테이너 이미지는 파일 형태로 저장되어 있고 컨테이너는 실행 중인 프로세스가 됩니다. 실제 애플리케이션이 동작되는 컨테이너죠. 물론 아이솔레이트 되겠죠. 여러 개의 컨테이너는. 이렇게 운영되는 게 컨테이너와 컨테이너 이미지의 차이점이에요. 구분하시겠습니까? 자, 볼까요? 도커스트입니다. 그리고 뭐가 있어요? 허브가 있어요. 이거 허브 도커 닷컴 사이트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창고예요. 뭐가 있는 창고죠? 허브.도커닷컴은 도커닷컴에서 운영하고 있는 컨테이너를 저장해 놓고 있는 창고가 됩니다. 수많은 컨테이너가 있어요. 허브 도커닷컴에 사이트 접속을 하시면 10만여 개가 넘는 컨테이너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0만여 개가 넘는 컨테이너가 이 공간 안에 지금 들어가 있죠. 엔진엑스도 있고, 노드도 있고, 또는 뭐도 있나요? 우분투도 있고, PHP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이런 컨테이너들이 잔뜩 저장되어 있는 공간이 웹상에 존재합니다. 우리 도커호스트예요. 호스트. 도커호스트에서 먼저 제가 도커 데몬이 지금 이렇게 동작 중이에요. 도커 데몬이. 그러면은 도커 클라이언트 명령을 실행할 수가 있겠죠. 데몬에게 명령을 요청하는 도커 서치 커맨드를 데몬에게 요청합니다. 뭐죠? 도커 허브에서 엔진엑스 있는지 좀 찾아봐 주실래요? 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면 도커 데몬은 도커 허브에 검색을 해서 엔진엑스가 있는지 확인해서 엔진엑스가 있으면 리스트를 우리에게 출력해 줍니다. 아하, 허브에 이런 컨테이너가 있구나 라는 거 찾았으면 우리는 그 컨테이너 이미지, 여기에 저장되어 있는 건 전부 다 컨테이너 이미지들이에요. 그 이미지를 가져올 수가 있죠. 이미지를 가져오는 명령이 뭐가 됩니까? 바로 도커 풀 명령이 됩니다. 도커 풀 해놓고 엔진엑스 이름을 넣어주면 컨테이너 이미지를 뭐예요? 여러분의 하드디스크로 가져오게 되죠. 실제로는 레이어가 여러 개 있을 거라고요. 그 레이어별로
자, 예를 들어 5개의 레이어가 있으면은 5개의 폴더를 가지고 파일을 저장하고 있어요. 다운로드 받은 이미지는 하나지만 그 안에 레이어별로 파일이 따로따로 있다고 했습니다. 요거를 저장하고 있는 거. 요게 바로 뭐가 되는 거죠? 컨테이너 이미지가 됩니다. 로컬에 있는 이미지고요. 허브에 있는 이미지들이고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아직은 컨테이너는 아니에요, 여러분. 그죠? 이걸 컨테이너화 시키려면 뭐 해야 되죠? local run 명령으로 실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run 대신에 create, start 하셔도 괜찮아요. 그럼 뭐 차후에 나중에 명령할 때 차이점을 보도록 하고요. 자, 명령 의미로는요. docker run 명령어를 주고요. 그리고 네, 뭐 간단하게 뭐 해줍니까? 이름도 넣어줄 수 있고요. 지워져서요. 자, 이름도 넣어줄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컨테이너 이름을 넣어서 실행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컨테이너가 동작을 하게 되죠. 어디에? 도커 플랫폼 위에 하나의 컨테이너가 동작을 하게 됩니다. 누구? 엔진엑스라고 하는 웹서버가 웹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컨테이너화돼서 현재 실행 중인 애플리케이션이 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우리는 컨테이너라고 하는 거고요. 저장되어 있는 이미지가 파일이 컨테이너 이미지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구분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거 통해서 허브를 해서 컨테이너 이미지를 가져오고 그걸 내가 run 명령이나 create start 명령 가지고 뭐 하면 되겠다? 컨테이너로 만들어서 실행하면 애플리케이션이 동작되는구나. 그때 뭐 할 수 있죠? 고객은 80번 포트에 저는 로컬호스트라고 하지만 실제 IP나 호스트 이름이 있겠죠. 거기로 할 수 있어요. 연결하면 엔진엑스가 웹페이지를 보내게 되죠. 최종적으로 고객이 접속할 수 있는 서버까지 만든 겁니다. 컨테이너 기반으로. 우리 명령어 딱 몇 개? 3개. 뭐 apt 개수로 설치한 것도 아니고 컨피그레이션 여러분이 조절한 것도 아니고 웹페이지를 만들어서 놓은 것도 아니고 뭐 그런 작업 하나도 안 해요. 이미 다 완성되어 있다고요. 어디에? 컨테이너 안에 완제품이 들어있다고요. 그럼 그걸 가져다 우리가 뭐 하면 되죠? 그냥 실행만 해주면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컨테이너의 특징이에요. 컨테이너 이미지, 컨테이너, 그리고 컨테이너 동작, 방식, 흐름까지 구분이 되십니까, 여러분? 자, 용어를 한번 마무리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커 호스트는 뭐예요? 도커 데몬이 동작되고 있는 시스템이 도커 호스트가 되겠죠. 그래서 도커 데몬은요, 여러분이 설치한 도커, 시스템 CTL 스타트 도커 명령 가지고 실행한 도커 데몬이 되고요. 도커 클라이언트 커맨드는 여기가 도커 클라이언트 커맨드죠. 도커 데몬에게 데몬아, 나 이렇게 작업 좀 해줄래? 라고 요청하는 거. 도커 클라이언트고요. 도커 허브는요, 여기가 허브입니다. 여러분, 도커닷컴에서 제공해 주는 게 허브도 기본 있어요. 10만여 개가 넘는 컨테이너가 있는 공간이 있고요. 또는 회사에서 직접 도커허브를 만들어 쓰기도 하죠. 왜요? 우리 회사의 컨테이너인데 외부에 막 노출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보통은 회사에서 운영을 직접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자, 그리고 컨테이너 이미지죠. 이미지 레이어별로 따로 파일로 저장된다라는 거. 그 다음 컨테이너는요. 실제 컨테이너를 실행하게 되면 하나의 프로세스 상태로 동작되는 거 뭐라고 한다? 컨테이너다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자, 용어 통해서 전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네, 어떻게 컨테이너와 컨테이너 이미지, 그리고 컨테이너와 허브와의 관계, 그리고 디스크와 프로세스의 관계, 이런 것들 좀 구분이 되십니까, 여러분? 자, 이렇게 2장의 내용은 정리를 하고, 이 내용을 똑같이 여러분, 우리는 실습을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앞서서 봤던 엔진엑스를 기반으로 해서 서치부터 시작해서 컨테이너를 실행하면서 실제 이미지의 모습과 컨테이너의 모습과 그리고 허브 검색 결과의 모습들까지 실습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습 통해서 봅시다.